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34,8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고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4,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고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둘 다 양대지수 0.1%의 약보합이지만 횡보했다.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이탈하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자, 1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됐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통화 이제 뭐 긴축 부분은 이제 뭐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3월에 한다라는 정도 내용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0.25냐, 0.5냐 이런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높게 나온 것, 그리고 중국은 대신 또 하회한 것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조금 더 1월보다는 매파적으로 점도표가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작년 12월보다 매파적으로 나오는 거죠. 점도표가 나오겠지만 1월 의견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고 하겠지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0.5% 바로 빅스텝으로 인상한다. 혹은 이제 뭐 6월 뭐부터 해가지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행한다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감을 만들 만한 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는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또 긍정적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경기 회복, 금리 인상을 위해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인상하는 건 괜찮다. 이거는 정상화로 진행하는 거다. 지표가 안 좋은데 인상을 하면 그게 문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고용이라고 했는데 고용은 그래도 꽤나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매 판매 지표인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의 척도를 이제 가장 뭐 발빠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소비가 이제 가파르게 일어나고 소비 시즌이니까요. 그 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소비를 좀 안 할 것이다.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거기다 윈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더 위축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분명히 작년 말까지 나오면서 12월에 시장을 누르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지표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1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작 소매 판매를 보니까 1월에 분명히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는 더 좋게 나왔다.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소비가 줄지 않고 역시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데 시장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매 판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작정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 물론 뭐 갑작스럽게 긴축을 너무 뭐 빠르게 해가지고 정말로 뭐 블라드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7월까지 1%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또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6월에 또 뭐 대차 대표를 뭐 크게 축소하고 하면은 이 양적 이 긴축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뭐 최악의 사태들까지 다 고려를 하더라도 일단 경제 지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좀 안고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12시 40분, 50분, 40분 정도의 전 소식을 들었는데 한 50분 정도부터 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고 코스닥 매도를 하고 하면서 지수가 확 밀렸습니다. 이게 오늘 2750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제 안착되나 싶었는데 1%한 중반대에서 싹 밀려 내려왔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한 10분 전 정도에 좀 일찍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저희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회원분들께도 보내드렸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친러 반군이 장악한 이제 루칸스크 공화국 쪽 지금 4개 지역에다가 박격포랑 수류탄 공격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발표한 데가 이제 러시아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는 포격을 부인하고 있다. 이거 러시아 자작극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진실이냐에 대해서는 뭐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뭐 저기 뭐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했는데 이미 참관을 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러시아 언론하고 좀 다른 의견을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먼저 내보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밌는 게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선물 매수를 이제 4천 계약 이상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여기 쑥 쏟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한 3천 계약 이상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한 차례 누르고 그리고 나서 선물 매수는 다시 한번 4천 계약 이상으로 다시 복구를 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다라는 건 상승 포지션의 구축이다. 그리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직 완벽하게 바닥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바닥 탈출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은 계속 보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좋았던 거 뭐냐? 이렇게 지수를 확 밀어내린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풋옵션을 크게 청산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락한 후에 풋옵션 큰 청산이 나오면은 뭐 풋옵션이 이제 많이 담아놓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해도 뭐 대량 매도가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이만큼 크게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방향 위험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지를 아니면 약하게 하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물을 매수했으면은 그리고 콜옵션도 매수했다. 둘 다 상승 포지션이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을 하나 정도는 지고 가는 게 보통이에요. 왜? 지금 글로벌 이제 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직 뭐 이슈가 다 해결된 게 아닌데 하락 포지션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상승 포지션만 구축한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거 바닥에서 돌리는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풋옵션 매도 금액,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금액도 60억이면 꽤나 크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일주일 전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다. 그럼 내일인데 내일 만기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려감을 가져봐야 내일까지고 그 이후에는 좋을 것이다 정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일 우려감이 없거나 아니면 내일까지 이제 뭐 만약에 조금 더 다소간 여기 돌파 못하고 좀 지지부진해도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좀 긍정적이거나 이런 정도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읽으시면은 시장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질 수 있다라는 거 파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 선물 옵션 이 포지션 분석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는 최근에 선물 연속적인 매수 그리고 풋옵션 대량 매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회복 구간이었는데 어제 4.5%나 회복했으니 오늘 사실 한 1% 정도는 쉬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장중에 2%까지 밀렸다 왔죠. 이 전쟁 이제 폭격 나는 거 아니냐, 폭격으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때 2%까지 밀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다 회복되고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코스닥은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코스닥도 이제는 이제 밑에 저점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뭐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징주를 보는 것보다 외국인 수급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 수급, 외국인의 수급의 기환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볼 때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좀 못 올랐으니 좀 이제 키높이 맞추기 정도는 하려면은 한 77,500원 정도까지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약해도 너무 약하니까 강세 구간 전환은 아니어도 한 77,500원 정도는 좀 두들겨 줄 법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너무 못 올랐다라는 정도. 그에 반해 하이닉스는 좋죠. 13만원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3만원 위에서도 예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뭐 시장 영향력으로 해서 13만 한 차례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하고 위쪽 양봉 세워주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 기판 쪽까지 뭐 긍정적이었고, 자 어제 말씀드린 스마트폰 관련주 LG노텍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공개해드릴 때 왜 공개를 해드리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자금이 적거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섹터 그리고 뭐 대형주 정도 중심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료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섹터를 얘기한다는데 유료원분들이 또 서운해할 필요는 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개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면은 바닥에 있을 땐 겁나서 매수를 못해요.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닥에 있을 때는 겁나서 내가 매수할 때 손이 안 나간다. 근데 정작 오르고 나면은 이 종목 잘 보니까 저번에 로로쌤이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력들은 털고 나가면서 여러분은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때 이미 늦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 넣고 거래량이 늘거나 반응이 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타이밍 잘 잡으시면 되고 그 타이밍이 어렵다 하시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G노텍이 먼저 올라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관련주 이 섹터 어저께 영상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뜬금없죠. 스마트폰 관련주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다 리오프닝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는 테슬라의 동박을 직접 공급한다라고 해서 오늘 올랐는데 7만원 도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 리스크 나오면서 쭈루룩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되겠죠. 근데 위에 매물은 조금 쌓여 있으니까 요거 매물을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7만원까지가 앞으로 저항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모더나 CEO가 팬데믹이 최종 단계로 들어섰다. 최종 단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백신을 팔아야 되는 모더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주 끝난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도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올랐던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순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가 좋았냐? 오늘 CJCGV 좋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CJCGV랑 TJ미디어 좀 그 큰 종목 보시는 분 CJCGV 아니면 TJ미디어 이렇게 두 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TJ미디어는 먼저 올랐죠. 근데 크게 안 밀리고 뭐 잘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대원제약이나 이런 쪽도 이제 그 뭐 콜대원 쪽 이슈 기존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쪽도 뭐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철 뭐 감기약 얘기하면 뭐 항상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 상승이 나오면 끊고 빠지는 치고 빠지기 식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리오프닝주는 쭉 들고 가기보다는 당분간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화장품주가 또 전체적으로 좋았죠. 아모레 퍼시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종목이 18만원은 회복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15만 5천일 때도 말씀드렸죠. 18만원 회복해줘야 그래도 이제 정상궤도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20만원, 20만 5천 요 구간까지 넘어가면은 더더욱 뭐 안전하고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우려감, 이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떨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코스맥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 OEM ODM 기업은 기본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코스맥스를 보통 가장 뭐 선호한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호한다고 뭐 무조건 제일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때요? 안정적이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랑 최근에도 클리오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코스맥스 제대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죠. 거래량도 오늘 터졌습니다. 클리오 어떤지 볼까요? 클리오 같은 경우도 이거 작년 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얘기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제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쪽이고 기존에는 이제 눈 화장 쪽이랑 이런 마스크 쓰면은 이제 보이는 쪽만 중심으로 하고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면 오히려 이제 화장을 하는 날도 좀 적고 했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젊은 분들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클리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치안불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좀 크게 좀 잘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보통은 후발주로 움직이는데 화장품 용기 쪽으로 연우가 다른 종목도 후발주로 많이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연우는 오늘 25,000원 돌파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25,000원 넘어가면은 매수하시는 거고 아니면 지금이 한 차례 저항받으니까 쉬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해운주. 이 HM을 비롯한 이 해운주가 이 흠슬라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2년 전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죠. 폭발적이었는데 물류비가 올해도 폭발적인 증가세 보이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M을 비롯해서 이제 HM이 최근에 조금 못 올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거래량 싣고 있고, 대한해운이 오늘 또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 컨테이너 쪽이 좀 좋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원 저항 두들긴 것도 좋죠. 2,700원 안착 못해도 한 번 두들겨야 쉬고 그 다음 두들기고 할 때 두 번, 세 번 두들기면 넘어갈 수 있겠죠. 대한해운은 2,700원 넘어가는 거 관건입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은 페노션은 개점 휴업을 했습니다. 페노션만 쉬었다 보시면 돼요. 페노션은 이때 워낙 뭐 양봉 예쁘게 세워놓고 5,500원도 미리 돌파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페노션을 굉장히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쪽은 이제 BDI 지수 연관 있는 벌크선 쪽이고 대한해운은 컨테이너선 쪽 중심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HM 뭐 양쪽 다 강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은 5,500원 넘어가고 나서 지금 6,000원 구간인데 안 밀리고 횡보하면서 너무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종목은 잘 안 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관심 넣어놓고 수급도 들어온 날에는 이제 언제든지 또 매매가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 반군 공격 소식. 이게 뭐 자작극이든 어쨌든 공격을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국제유가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가격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이제 실제로는 한 91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그제만 해도 95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좀 어제 오늘에서 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안정화를 찾고는 있는데 아직도 뭐 90달러 위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91달러 됐다고 95달러보다 낮은 거지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100달러 금방입니다. 여기서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뭐 산유국들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이제 뭐 증산이나 이런 얘기는 없다. 뭐 하반기가 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뭐 천연가스 관련주 뭐 GSE나 대성에너지 뭐 이거 12월부터 누누이 말씀드렸고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이쪽 대성에너지는 10,000원이 저항인데 이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0원을 넘어가야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석유라던가 그리고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좀 테마성으로 좀 이제 재미있고 한국석유가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데 저쪽도 요즘에는 뭐 수급에 흔들리고 있죠. 중앙에너비스는 22,500원에서 24,500원 요 구간이 이제 저항권이다. 이 구간 못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 말고 이제 그 식량 쪽으로도 뭐 미래생명자원이 최근에 멋지게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었는데 5,300원 이 구간을 잘 유지해주고 어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뭐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쟁 리스크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방산주가 있죠. 그래서 뭐 빅텍이라던가 뭐 한일단조,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다가 고점 유지 못하고 밀렸는데 결과를 봤더니 그렇다고 또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래도 6,000원 돌파해서 6,600원 구간에 빅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쟁 유발을 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일 또 오르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이터 통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작극이었다 이러면은 방산주가 생각보다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짧게 치고 빠지시고 그때그때 가급적인 오버나잇보다는 당일 청산을 좀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자, 오늘이 상장 폐지 들어가느냐에 기로에 서인 날이었는데 금융위에서 이제 상장 폐지 쪽으로 일단 넘겼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러면은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상장 유지를 할 거냐, 상장 폐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거냐 쪽으로 갑니다. 아마도 상장 폐지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폐지한다고 해도 이의 신청한 다음에 개선 기간을 받을 거고 상장이 그냥 유지되면 제일 좋은데 일단 금액이 크니까 결정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0일 나오는 거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상장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뭐 상장 폐지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조금 더 거래 정지가 되니까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좀 이제 속상하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는 탄탄하니까
이 횡령으로 해서 일부 이제 손실액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기업에서 좀 잘 해결하고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문제인데 거기서 비적정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감사 보고서 비적정 나와도 거래 정지 구간으로 개선 기간 부여 받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 보고서까지 뭐 잘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오스테 임플란트가 대처를 정말 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에어택시 플라잉카 관련주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은 저 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부터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로보택시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하는데 그러면은 플라잉카 쪽을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뭐 드론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연결된 종목들이 좀 많긴 한데 플라잉카는 네온테크하고 제이시언 시스템 두 개 어제도 뭐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온테크가 오늘 뭐 20% 넘나들면서 이제 뭐 거의 중상한까지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4,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강세를 보이면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이제 4%대 상승을 보이고 이것도 저기 위에 한 10% 이상 거의 12%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 미사일 폭격 소식에 의해서 쭉 윗골이 달고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뭐 훌륭하죠.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네온테크 이렇게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 쪽은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어제도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기존에 이미 여러분들이 자율주행만 노래 부를 때 저희가 플레잉카 이렇게 여러분들 다음 섹터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할 때 그때 미리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좀 상승이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뭐 만약에 오늘 갭 상승이 나온다 해도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어제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유지는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윗골이 살짝 살짝 달고 쭉 빠졌죠. 그리고 갭으로도 올라간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뭐 오늘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실 보신 분도 많을 거고 이제 매매할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희가 특별히 뭐 언급을 더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온테크나 제이시언 시스템을 매매하신 분들이 훨씬 더 오늘은 좋은 성과를 보이셨겠죠. 그래서 왜 이 종목이 아닌 베셀이 아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지는 오늘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